원래 아마 재밌게 발표를 하라고 타비를 하고 스테미로 와서 벌벌벌 떨면서 힘들게 가이딩을 걸고 하는 그런 케이스를 찾으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저희 센터가 요즘에 한 타비를 1년에 150개 정도, 스테미는 100개 조금 넘게 하는 것 같은데, 타비를 더 많이 하는데 한 케이스 제가 5년 동안 눈 빠져라 그렇게 다 눌러봤는데 없더라고요. 이게 다른 데 가서 다른 선생님들을 괴롭히고 있는 건지, 하지만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지금 쭉 말씀해 주셨지만 타비와 코로나리 아트리 디지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같고요.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어느 게 더 좋은지도 아까 박하우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요게 더 좋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이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정답은 없지만 이렇게 세 가지를 쭉 하는 거고,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해야 될 것은 포스트 타비 PCI의 그리고 리억세스의 어려움이 되겠고, 그렇게 치면은 벌룬 익스펜더블 밸브는 빼고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캐뉼레이션이 하기 전에는 사실 저도 펠로 때 1시간에 걸쳐서 레프트 다이그노스틱 건 적도 있고, 여기는 지금 옆방에 계시지만 여기 계시네요. 김효수 선생님께서 지나가면서 아직도 뭐 하냐 하고 나가버리신 적도 있으신데, 사실 이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고 뭐 안 되면 손 바꿔서 하면은 성공을 실패하는, 안지호를 못 찍는 경우는 없는데, 실제로 타비를 하게 될 경우에는 언석세스풀도 한 20명에 1명 정도는 나타날 정도로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타비 이후에 PCI를 하면은 프로시저 타임도 길어지는 거는 맞고요. 78세 남자고 숨이 차서 왔고, 과거에 이제 PR 브랜치에 이제 인피리어 MI가 와서 PCR을 이미 했고, 그 당시에 아마 퍼포가 있어서 코일 엠볼라이제이션도 했다고 하고, AFib도 있다고 하고, 안티 트롬보틱 에이전트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환자고요. 에코를 와서 했는데 AV Vmax 4.3에 민 프레셔 그레디언트 51, AVA 0.6에 시비어 AS고, 이젝션 프랙션은 비교적 괜찮았던 그런 환자분입니다. 다이그노스틱 CAG를 먼저 했고, 레프트, 제가 이제 이 전후를 보여드리려고 가이딩들을 다 써놨는데, 적힌 레프트 3.5로 레디얼 어프로치로, 라이트 레디얼 어프로치로 했고, 미드 레디에 뭐 약간 병이 있는데 뭐 심하지는 않고요. 서컴플렉스도 PCI는 아니고 여기 칼슘인데, 칼슘이 중간에 인터미디에이트 리전이 있고 특별한 건 없고, 분명히 PCI를 하고 MI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스텐트는 잘 안 보이긴 합니다. 아마 여기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확실히 코일 엠볼라이제이션을 해놓았습니다. 뭐 더 이상 세는 건 없고, 오른쪽은 라이트 4로 걸었던 환자고, 타비는 잘 됐습니다. 뭐 에볼루트를 넣어서 타비는 잘 됐고, 뭐 코로나리 액세스 문제는 없을 것 같이 생겼고요. 그래서 뭐 환자는 애시당초 코로나리는 심한 병이 아니니까 퇴원을 하셨고 숨찬 거 호전되었고, 3개월 뒤에 근데 응급실로 숨차고 누우면 올솜니아 있고 밥 못 먹겠다라고 하면서 오시고요. 요때인데요. CKMB 올라가 있고 트로포닌이 올라가 있습니다. 요때가 딱 요 전인가 바로 요 날인가, 하여튼 외래를 오시고 다음 날인가 아니면 외래에서 바로 응급실로 보내셨나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 증상이 있고 암자임은 떠 있고, 그 당시에 하루 이틀 사이에 했던 초음파에서는 LV 펑션 괜찮고, 그 다음에 마일드 PVR 위에는 특별한 게 없는, 요 마커를 설명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환자분이었고, 그러니까 다시 당연히 이제 CAG를 하게 됩니다. 이때 그냥 뭔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랬었는지 그냥 처음부터 페모럴 어프로치로 했고, 적힌 라이트 4로, 뭐 라이트는 잘 걸렸고 크게 변화는 없어 보이고, 레프트는 잘 안 걸립니다. 이게 좀 약간 그 레프트 4인데 조금 짧아서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뭐 정확하게 스트롯에 걸리지는 않고 위에 스트롯에 걸리면서 이제 사누스 발살바로 이제 컨트라스트가 들어가고 일단 대충 조용은 되는, 근데 어디가 꽉 막혀 있는지는 모를 만한 그런 환자분이고요. 하지만 열심히 한 2-30분 걸려서 잘 해봤는데, 사실 뭐 딱히 없어 보이나 싶기는 한데, 아이고, 요 앞에가 조금 여기 뭔가 여기가 조금 이제 인덴테이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요 코달에서 보면은 여기가 예전하고 달리 조금 병이 프로그레션 한 게 보이고, 워낙에 저 카디악 마커 엘리베이션 될 만한 다른 원인을 찾기는 힘들어서 여기 이제 PCI를 하기로 계획을 합니다. 뭐 정의상 난스템이든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이딩도 사실 마찬가지로 6프렌치 가이딩으로 적힌 레프트 4.0으로 해서 잘 걸고 벌룬하고 스텐트 넣고 이제 크게 문제 없이 잘 끝났던 그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환자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데, 다음은 75세 여자 환자분이고 이제 흉통으로 내원을 하셨고, 시비어한 ASO가 있고 하이퍼텐션이 있고 이제 가슴이 아프다고 내원하셔서 쭉 보니까 에코에서 시비어 AS입니다. Vmax 5.3, 민피지 68, AVA 0.6. 그래서 타비를 해야 되겠구나. 코로나리는 어떤지 한번 프리 타비로 찍어보니까
저긴 레프트 3.5로 라이트 레디얼 어프로치 역시나 했고 프락시멀 미드 LAD에 약간 디퓨즈하고 이레귤러 하면서 한 5, 60%는 돼 보이긴 하는데 서컴플렉스는 특별한 것은 없고 라이트는 괜찮으시고 여기 요즘 같았으면은 장 교수님이 이거 PCI 그냥 하고 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 당시에는 그냥 바로 타비를 했습니다. 타비가 되게 이제 그 페모랄 쪽에 일리어 가테들이 굉장히 상당히 안 좋아가지고 힘들게 타비를 했던 기억은 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안으로 잘 나중에라도 가이딩이 잘 들어가기만 하면은 걸기는 어렵지 않겠다. 공간은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그런 드는 환자였고 3개월까지 아무 문제 없었고 근데 6개월 이후에 응급실로 오십니다. 다시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안지오를 먼저 찍어보니까 이 당시에는 카디악 마커는 정상이었고 계속 이제 가슴이 자주 아프다 그래서 언스테이블 엔자이나인데 일단은 라이트 거는 것부터가 쉽지는 않았지만 역시나 힘들게 해가지고 라이트는 문제는 없으시고요. 레프트가 약간 조금 그런데 보면은 이제 그 이 당시에도 레디얼 어프로치로 일단 다이그노스틱을 이제 하려고 레디얼 어프로치로 가가지고 저킹 레프트 3.5로 하는데 이게 추가라 해도 앵글이 안 나오고 그 셀 사이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5프렌치밖에 안 되고 에볼트 밸브 그 가장 적은 셀도 12프렌치가 들어가는데 잘 안 들어가서 이 와이어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노력을 해서 하는데 안 됩니다. 뭘 해도 안 되고 요때 마지막에 보면 이상한 대로 막 쏘고 그래가지고 막 달색이 생기는 거 아닌가 걱정은 되는데 어느 날 그러다가 갑자기 툭 하더니 들어가면서 기적적으로 잘 걸립니다. 근데 막 미드 LED가 조금 더 프로그레션한 게 보이죠. 그래서 뭐 그러면은 거기 하면 되겠네. 이렇게 잘 걸었으니까 잘 되겠지라고 했는데 이제 레디알로 가이딩으로 바꿔서 이 프렌치 가이딩으로 바꿔서 했는데 죽어라 안 됩니다. 뭘 해도 안 되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와이어가 그래도 이 에볼루트 스트럿 안으로 잘 들어가니까 그 안에서라도 막 난리를 치고 하는데 이게 저희가 흔히 요즘에 이제 아사히에 나온 실버웨이라고 JTIP 카테터 많이 쓰고 뭐 테루모도 써보고 그 다음에 스티프, 앵글드 또 써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요 가이딩을 이제 요 공간 안으로 어떠한 셀 스트럿이라도 넣는데 그게 전혀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뭐 한참 이 당시에도 한 2, 30분 시도를 하다가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쏘면은 갑자기 전 아닌 것 같아가지고 다시 살짝 빼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뭐 저보고 제가 하고 있었는데 저보고 계속 하라 그랬으면 그냥 레디알로 한 30분 더 했을 것 같은데 옆에서 주치인 장 교수님이 이제 페모럴로 바꾸라고 해서 페모럴로 갑니다. 이제 여기서 또 실패하면은 쫓겨날 것 같아서 롱시스로 바꾸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해가지고 가는데 역시나 이렇게 약간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뭔가 이게 언스테이블하고 쏘면은 이제 뒤로 빠지고 코로나리가 조용은 되는데 뭔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서 일단 낚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코로나리 와이어를 준비해가지고 코로나리 와이어로 그 앞에서 살짝 하니까 수르륵 들어갑니다. 수르륵 들어가서 근데 이제 하나만 있으면 분명히 또 빠질 거니까 이제 익스텐션 카테터를 넣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시킨 다음에 와이어를 하나 더 넣어가지고 이제 LAD하고 이제 레이무스 쪽에 넣어놓고 PCI는 뭐 무사히 끝냈던 그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테크니컬 컨시더레이션 그냥 꺾이지 않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가 옆에서 보고 있으면 더 안 되니까 가능하면 누가 오기 전에 빨리 끝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론상의 테크니컬 컨시더레이션은 조금 더 있는 것은 맞고 이게 왜 어렵냐면은 어려운 리스크들은 이제 이미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샬로하게 임플란테이션이 되거나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거나 이제 그 밸브하고 사이너스 발사바가 너무 이제 사이즈가 이제 거의 비슷하면은 그 공간이 없어서 힘든 거는 맞고 확실하게 이제 셀프 익스펜더블이 훨씬 더 어렵다. 그리고 수프라 애뉴러가 조금 더 어렵다라는 것은 이제 확실하고 얼라이먼트를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잘 맞춰 놓으면은 조금 훨씬 쉽다. 레프트건 코로나리건 레프트건 라이트건 둘 다 쉽다는 것은 이제 잘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뭐 얼라이먼트 맞추는 건 이제 오늘 여러 번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넘어가고. 근데 사실 이게 그 진짜 얼라이먼트 잘 맞춰놓고 이게 12프렌치 들어간다고 하니까 각도만 잘 맞으면은 되긴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죠. 뭐 여러 가지 그런 리스크, 여러 가지 팩터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뭐 이런 앱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이러지 말고 그냥 약간 프로토콜 같이 이제 여러 가지를 사용해 볼 수 있는 뭐 순서대로 거를 설명을 해주는데 뭐 J-와이어 일단 기본적인 이제 앵글드 와이어서 안 되면은 J-와이어를 써보고 그다음에 스티프한 와이어를 써보고 안 되면 이제 코로나리 와이어로 일단 넣어놓고 이제 마지막 케이스처럼 이제 가이딩을 이제 유도를 해라라고 되어 있고 심지어 이런 알고리즘도 있습니다. 그래서 페모랄 또는 레디알인데 레프트가 조금 더 낫겠다. 앵글이 좀 더 이제 훨씬 낫기 때문에 레프트 레디알을 선호를 하고 최소한 너무 이제 4프렌치, 5프렌치 정도는 들어가기는 쉬울 수 있어도 뭔가 이제 충분한 백업 서포트가 없고 PCI 경우에는 특히나 그래서 6프렌치를 쓰고
확실히 그런 J-와이어를 통해서 이제 데미지도 줄이면서 확실히 오스티움 근처 가장 근처에 있는 셀에 들어간 다음에 그게 혹시나 힘들면은 스티프한 와이어를 앵글드 와이어를 써가지고 이제 데미지 조심하면서 들어가고 가이딩 카테터는 다이그노스틱은 그냥 적힌 레프트 적힌 라이트 쓰는 것을 추천하는데 이제 그 다음 안 되면은 가이딩은 뭐 이카리 같은 건데 이제 사실 이카리가 저희 병원에는 아마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타이거 카테터나 아니면 이제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멀티퍼포스 카테터를 사용할 경우에 훨씬 더 도움이 되었었던 것 같고요. 다이크슨 말고 PCI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는 이제 오히려 세컨드 라인을 그냥 아예 이카리 레프트 라이트를 사용을 해보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카리 라이트는 약간 앵글이 조금 더 있는 멀티퍼포스, 이카리 레프트는 제가 봤을 땐 타이거랑 거의 비슷한 양상에 이렇게 보일 건데 사실 무슨 가이딩 카테터를 쓰든 자기가 이제 그 잘 보고 이거에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이딩 카테터보다는 와이어를 어떻게 처음에 이 수프라 애뉴러 밸브의 그 안쪽으로 넣느냐 그리고 그거를 그 와이어를 어떻게 사이너스 발살바 안에 집어넣느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처음부터 아예 스트럿 바깥에 있는데 거기서 20분 30분 허비하다 보면은 그거 자체가 너무 힘든 고난이 되는 PCI 과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빕탑이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뭐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해결 빨리 그 빕탑이 하기 전에 이제 해결을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근데 신기하게 요거는 이제 뭐 그런 요즘에 워낙에 AI와 그 3D 프린팅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아예 이제 예상을 해가지고 빕탑이 한 환자의 두 개의 밸브를 3D 프린팅 해놓고 그럼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이제 뭐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한 게 있는데 글쎄요, 뭐 밖에서 말로는 쉽죠.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자꾸 이 테크닉이든 프리포스트 뭐 듀링이든 중요한 게 점점 젊은 환자분들이 이제 AS에서 PCI 타비를 하고 뭐 사버를 하고 빕 타비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환자들에게 코로나리가 이제 나중에 문제되는 환자들 아직 저는 다행히 경험은 못 해봤지만 타비하고 나서 스테미로 오는 환자들을 치료를 할 때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떠한 밸브를 어떤 순서대로 선택을 해야 될까는 다른 이제 주제일 것 같아서 여기서 저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정답은 없다. 여러 가지 옵션들을 가지고 있고 내가 뭘 어느 정도까지는 쓸 수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저는 첫 번째 타비 전에 다 PCR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응급 상황에 항상 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가이딩 와이어, 그 와이어나 아니면 코로나리 와이어들을 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